Xin chào mọi người, xin chào các bạn.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과를 공부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정말 매력적인 주제로 제가 찾아왔어요. 네, 깍주인 트윗 비엔남. 여러분 베트남 전설에 대해서 혹시 관심 가지고 계신가요? 네, 베트남의 전설을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근데 언제나처럼 오늘 회화 구문에서 쓰인 새로운 문법들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회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따라 읽어주세요. Hôm nay cậu về buồn, có chuyện gì thế? 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나 아는 건데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có ve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tỏ ra, tỏ vẻ, ra về 뒤에 형용사 혹은 우리 책에는 쓰여 있어요. thích 혹은 뭐 무언 이런 동사들도 간간히 올 수 있는 이 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có vẻ, có vẻ. 자, 여러분 우리 초급에서 혹시 쫑, A, có vẻ 어쩌고 이거 배웠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자, 이 A가 앞으로 붙어서 A 좀 거베라고 표현해도 역시 같은 뜻입니다. 네, 그거에서 지금 우리 거베만 가지고 온 표현인데요. 자, 이것은 내가 이 주어가 느끼기에 주어가 아니죠. 내가 말하는 사람이 느끼기에 다른 사람이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태인 거를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보고 저런 것 같은데? 자, 어떤 친구가 이렇게 곧 울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딱 그걸 보고 확실히 모르겠지만 슬픈 것 같은데? 이런 내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보고 이 본 그거에 입각해서 추측을 하는 표현이 바로 꼬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Cái bàn kia có vẻ bền. 자, 여기서 cái bàn kia는 지금 이 주어가 아니면 주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자, 내가 말하는 사람이 본 대상이에요. 자, 뭘 봤어요? 저 책상을 봤는데 어째 보일까요? 맨 튼튼해 보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보고 그거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을 하는 것이 바로 꼬베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Anh Kiên có vẻ mệt. 자, 내가 anh Kiên 오빠를 봤어요. 근데 어제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회화 본문에서 나오는 이 문법이 바로 꼬베죠. 자, 볼게요. Hôm nay cậu, 오늘 친구야 너 꼬베 무언 슬퍼 보이네. có chuyện gì thế? 무슨 일이 있어? 이런 표현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좀 어려운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ỏ ra, tỏ ve예요. 자, 이 tỏ ra, tỏ ve 같은 경우는 방금 배웠던 꼬베랑은 좀 다릅니다. 방금 배웠던 꼬베 같은 경우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 tỏ ra나 tỏ ve 같은 경우는 이 문장에 나오는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로 서술을 해요.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Mặc dù rất sợ, nhưng anh ấy vẫn cố gắng tỏ ra can đảm trước người yêu của mình. 자, 비록 rất sợ, 매우 두려웠지만, 자, mặc dù A 융비 구문이에요. 비록 매우 두려웠지만 그는, 자, 그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vẫn cố gắng, 매우 노력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모습? 깐담, 용기가 있는 모습. 네, 맹렬한 모습을, 네, 용기만 있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대요. 자, 그래서 앞에 꼬베랑 다른 이 떠자 떠베의 의미는 이 주어가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해석은 이런 모습을 보이다, 기색을 보이다, 드러내다. 여러분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주어가 자,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서술을 하는 게 바로 떠자랑 떠베의 용법입니다. 자, 즉 어디서요? người yêu của mình, 자신의 애인 앞에서 깡패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남자도 무서울 거예요. 남자도 사람인데 근데 이제 옆에 애인이 있으니까 내가 용감한 모습을 보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자, 꼬강 떠자, 바로 떠자가 그거입니다.
자, 그러면 떠자랑 떠베가 무슨 차이가 있냐? 떠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나의 태도는 굉장히, 이 말하는 사람의 태도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떠베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동생한테 야, 그 물건 내놔 라고 하니까 동생이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라고 할 때 이제 떠자나 떠베를 쓸 거죠. 그쵸? 근데 이 떠베를 쓰게 된다면 그 언짢은 기색을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이 말하는 내가 뭐야, 그래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어렵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거어베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이런 특징을 가진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 거고요. 떠자나 떠베 같은 경우는 주어가, 그 문장에 있는 주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서술을 하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예문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베에 대한 예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Khi thấy anh ấy, em Linh tỏ về ngạc nhiên. 네. 자, 읽어볼게요. 자, khi 언제? thấy anh ấy, 그를 봤을 때. 자, em Linh. 링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이 떠베 이런 기색을 보인 거예요. ngạc nhiên, 놀래는 모습을 보였다. 자, 근데 떠베를 썼으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뭐야 저거,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아마 엠링이 이제 그 사람한테 뭔가 잘못을 했나 봐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건 잘 모르지만 링을 딱 보니까 그 사람 보자마자 뭐야 이러고 있는 거를 지금 내가 보고 서술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좀 어렵죠? 여러분, 우리 뒤에 장문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네, 거기 보시면서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이 문장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베 보도록 할게요. 자, 자베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베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문장의 주어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고자 꾸며내는 그런 척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m ấy thật ra không hiểu, nhưng ra về hiểu. 자, 그 학생은, 그 동생은 thật ra 실제로는 không hiểu,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ra về hiểu, 이해하는 척을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우리 떠자나 떠베 같은 경우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떠자 같은 경우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나는 그냥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거고, 떠베 같은 경우는 그 기색을 드러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섞여 있는 것이고, 자베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네, 그건 아니야. 근데 그런 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쟤는 나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척한다. 이런 거 할 때 자베를 쓰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거베, 떠자, 떠베, 자베 이거 꼭 다시 한번 제 설명을 자, 복습해서 들으시면서 예문 보시면서 꼭 이해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자,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고급으로 가니까 어려워지죠. 오늘 마지막 과잖아요. 자, 그 다음 또 우리 어려운 4가지가 또 나옵니다. 자, 이걸 알아두시면 정말 많이 씁니다. 네, 같이 예문 읽어볼게요. Hôm nay tớ chốt rồi muộn nên bắt taxi đến đây. 네, 자,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쫓, 러, 너, 단니엔이라는 단어가 동사 앞에 붙었을 때 이 일이 실수로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은 실수가 아니라 그냥 고의로 그런 나쁜 행동을 한 건지 태연하게 뭐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쫓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쫓이라는 단어를 동사 앞에 붙이면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고의로든 아니면 고의가 아니로든 고의가 고의였든 고의가 아니든 뭔가 행동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나타내면서 그것이 나의 어떻게 보면은 흑역사다, 오점이다 이런 걸 나타내는 후회의 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고의였을 수도 있고요, 고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자, tôi đã chốt nơi dõi mẹ. 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서술하는 시점에서는 후회의 어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뭐 해버렸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좀 이렇게 해버렸다. 너희 저 임매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버렸다. 그때 내가 너무 놀래서 그냥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잘못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어감을 쫓을 붙여서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유행가 가사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베트남 노래.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유행가 가사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 아주 좋은 예시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Anh đã chốt thương em nhiều. 네, 자, 우리 제가 좋아하는 꼭티엔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의 트흥이라는 노래의 가사말인데요. 자,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버렸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쫓을 붙였으니까 그 사랑이 좋은 거였어요. 네. 나쁜 거였다고 보기엔 어쨌든 상처를 주는 사랑이었겠죠. 근데 그때 내가 그 사랑해버린 게 잘못됐었던 거다라는 것을 쫓을 붙여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바람을 폈든지 아니면 나쁜 여자였든지 어쨌든 나는 너를 사랑해버렸다. 많이 사랑해버렸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쪽! 자, 이럴 때 써주시면 돼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살면서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회를 어떻게 나타내냐? 쫓을 동사 앞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러를 동사 앞에 붙이는 건데요. 앞에 쫓이랑은 다르게 러 같은 경우는 이거는 확실하게 실수예요. 네, 나는 그때 고의성이 없었어요.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실수는 어떤 상황이 그렇게 돼서 뭐뭐 해버렸다라는 게 바로 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수라는 나는 그게 실수였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라는 그런 말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Anh ơi đã lỡ làm rơi. 다시 읽을게요. 네, anh ơi đã lỡ làm rơi điện thoại của bạn mình nên điện thoại đổ bị hỏng. 네, 그래서 lỡ 가 들어갔으면 뒤에 있는 행동은 실수로 발생한 것이에요. 볼게요. 그는 나 실수로 làm rơi 떨어뜨렸어요. rơi 가 떨어지다죠. làm rơi 하면 떨어뜨리다. 자, điện thoại của bạn 친구의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니엔타이도 그 전화기가 비홍 고장이 나버렸지 뭐예요. 이거 실수였던 거예요. 왜냐면 lỡ 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 다음 볼게요. Em lỡ hẹn với anh. Em xin lỗi anh ạ. 네, 자, 우리 아예 그냥 lỡ hẹn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우리 약속을 하는데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 약속한 것마저 이제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실수로 약속을 어겼다. 여기서 hẹn 같은 경우는 지키자고 한 약속이 아니라 만나자고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수로 오빠와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만나기로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Em xin lỗi anh ạ. 죄송해요. 미안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였는데 그 아이 핸드폰을 보다가 그분의 동기였으니까요. 그분의 전화번호를 제가 날려버린 거예요. 정말 실수였거든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러라는 단어를 써서 네, 이 자리를 빌어 사과하고 싶습니다. 미안해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실수, 내가 어쩔 수 피치 못했던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실수를 했을 때 동사 앞에 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요 너가 붙는데요. 러랑 너 발음을 정말 조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 너 같은 경우는 동사 앞에 이제 붙이게 되면은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게 양심에 비추었을 때 나쁜 행동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 행동을 했을 때 너를 동사 앞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통념상 그게 옳은 행동이라고 절대 용인될 수가 없는 거고요. 나쁜 행동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양심도 없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비난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 동사 양심도 없이 뭐뭐 해버렸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Anh ấy là anh trai em mà nỡ lừa em. 오, 이러면 좀 속상하겠다. 자, 그는 anh trai em, 너의 친오빠인데 근데 너 아주 고의로 양심도 없이 lừa em, 너한테 사기를 친 거야. 네, 그러니까 이 anh trai 는 이미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양심이 없는 것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주 그런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구문을 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물론 우리 사람들이요, 제각각이잖아요. 많은 이제 상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는 이제 말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너라고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앞에 콩을 붙여가지고 콩 너라고 해서 나는 양심도 없이 그럴 수 없다라는 구문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게 너 플러스 동사예요. 그래서 콩 나어 플러스 동사 같은 경우는 차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양심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콩 너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선 콩 너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자 볼게요. 또 이 콩 너, 네, anh ấy làm việc 도 나는 차마 양심도 없이 자 할 수 없어. 네, 하게 할 수 없어. anh ấy làm việc 도 그가 그 일을 하게 냅둘 수 없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그가 어떤 일을 하면은 뭐 다치거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나 봐요. 근데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너가 되죠.
이렇게 양심도 없이 내버려 두는 게 내 앞에 콩이 붙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콩 넣어 형태로도 많이 쓰이는 거 꼭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 단니엔. 자, 단니엔 같은 경우는 너보다는 조금 그래도 그 정도가 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쁜 행동을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하는데 좀 찔리고 이렇게 내가 좀 그래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 단니엔을 동사 앞에 붙이게 됩니다. 자, 우리 예문을 같이 볼게요. Sau khi gây tai nạn, người thanh niên đó thản nhiên bỏ đi. 오, 이거 나쁜 놈이네. 자, sau khi gây tai nạn. 자, gây 하면은 야기하다라는 뜻이죠. 자, tai nạn. 자, 그래서 우리 가해자가 있죠. 가해자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운전 같은 경우요. 자, 그래서 gây tai nạn 이 바로 사고를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사고를 낸 후에, 사고를 일으킨 후에 의 thanh nien도 그 청년은 자, thản nhiên bỏ đi. 오, 아니 자기가 사고를 냈으면 이거 수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태연하게 어디 버리고 가버렸다. 뺑소니 치고 가버렸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니엔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아주 태연자격하게 네,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문을 제가 조금 수위가 높은 좀 센 거를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불을 끄고 하는 게 옳은 행동이죠. 근데 쟤는 아무렇지도 않게 불도 안 끄고 나가버린다. 이렇게 할 때도 단민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의 보면 어떤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말들을 배운 거예요. 그게 그 상황에서는 내가 고의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돌이켜봐서 약간 후회되는 거, 뭐 해버렸다라는 것의 의미로 쫓을 배웠고요. 그게 완전히 실수로 나타나요.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였다는 거를 러를 붙여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너를 붙여가지고 양심도 없이 이렇게 했던 걸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단니엔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네, 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 네, 우리 이제 초급에서 중급에서 봤던 아름다운 세상과는 다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 현실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그런 문법들을 배웠으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법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쫓을 사용했죠. hôm nay tớ 쫓저히 muộn.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에 내가 잘못된, 그러니까 쫓저히 muộn, 늦게 일어난 게 잘못된 것에 대한 애석함을 나타내는 말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내가 늦게 일어나 버려가지고 맛 택시, 맛 하면 잡다. 택시를 잡아서 낸더이 여기에 왔어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배워서 뭐야 이제 세 번째야?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세 번째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Khi tớ học ở đại học thì đã nghe qua nhưng quên mất rồi. 네, 자, 이런 표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동사나 형용사 뒤에 멋 혹은 이 멋 뒤에 이게 완전히 가버린 거기 때문에 완료를 나타내는 조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셨던 게 이 꾸엔 멋이에요. 초급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 구문 같은 경우는 꾸엔멋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때 그래서 우리 이거 그냥 꾸엔멋 한 번에 잊어버렸다 이렇게 해도 그냥 공부하셨죠. 자, 근데 그때 왜 멋이 왜 붙었을까?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사나 형용사 뒤에 멋이 들어간 거는 어떤 책에서는 이게 안 좋은 결과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책도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안 좋은 결과이긴 하지만 어떤 거냐면 그게 그 타이밍에 놓쳐버린 거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내가 잡았어야만 되는 건데 그 타이밍에 놓쳐버렸기 때문에 아예 영영 가버린 거를 나타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우물쭈물하는 고백도 못하는 바람에 딴 남자한테 가버렸다. 하면은 그 타이밍에서만 내가 그녀를 얻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내가 행동을 잘못함으로 가버려서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 what이에요. 잊어버리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그때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잊어버리니까 그게 그냥 그 순간에는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꾸엔멋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밌는 예문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참 여러 가지 상황에 쓰입니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bánh tôi để trong tủ lạnh. 좀 tôi ăn mất rồi. 자, 이러면 진짜 부글부글 할 것 같은데. 자, 자, 빵이에요. 자, 무슨 빵이에요? tôi để trong tủ lạnh. 내가 냉장고 안에 넣어둔 빵을 우리 남편이 안 먹죠. 먹어버렸다.
자, 그러면 물론 빵이야 다시 사면 되지만 그 빵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내가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그 빵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그때 그 소시를 표현하는 게 바로 안 멋조이, 동사 지금 뒤에 멋조이를 붙인 거가 됩니다. 먹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볼게요. Người ta mua mất cái áo mà tôi định mua rồi.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일할 때 바로바로 사야 되는 것인가? 자, 사람들이 뭐 사가 버렸어요. 무엇을? cái áo mà tôi định mua rồi. 내가 살려던 옷을 사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물론 그 옷이 다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 내가 원하던, 내가 사려던 옷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동사 뒤에 멋 혹은 멋조이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너무 재밌죠? 네, 자, 그러면 위에 볼게요. 자, khi tớ học ở đại học thì 자, 내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응애과 자, 들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그 응애과에서 과는 동사 뒤에 들어가서 이 동사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설렁설렁, 대충대충 진행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자, 이거는 동사 뒤에 끼가 붙는 경우랑 반대가 되지요. 그래서 응애과 하면은 그냥 내가 팍 들어서 확실하게 내가 그거를 캐치해서 잡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흘려 들었는데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듣긴 했는데 용 꿰멋조이 잊어버렸어. 그때 이제 정확히 내가 집중해서 듣지 않았으니까 순간 그냥 그게 그 순간에는 날아가 버렸겠죠. 그래서 멋조이를 붙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재밌는 표현들 많이 배우네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전설에 대해서 배우십니다, 여러분. 자, 전설 보다 보면요. 이 베트남어에도 전설하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말투가 있고 말할 때 쓰는 말투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현대적인 그래서 쓰는 말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이야기체 이런 말투에 나오는 단어를 지금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위에 문장 읽어보죠. Nhà vua liền trả gươm cho ruột thần và rùa lặn xuống nước. 네. 뭔 소리야? 지금 이러고 계실 것 같은데요. 거북이 막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 리엔부터 처리하도록 할게요. 리엔이라는 단어는 총 3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쓴 요 3가지의 뜻들은 다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인데 이렇게 되고 저 뜻인데 저렇게 되고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 동사랑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리엔이 동사 앞에 있을 때는 이런 뜻이고 동사 뒤로 볼 때는 다른 뜻이고 또 이럴 때는 다른 뜻이다라는 얘기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이렇게 반복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뜻인 것을 꼭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동사 앞에 리엔이 오면 벤이랑 같은 뜻인데요. 내가 벤을 몰라서 네, 그럴 수도 있죠. 자, 어떤 문어체에서 특히 이야기 어투체에서요. 이 리엔을 동사 앞에 쓰게 되면은 그래서라는 뜻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가 사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래서라기보다는 어떤 것에 반응하여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농부가 대답을 했다. 이렇게 할 때 그 그래서가 바로 이 리엔이 되겠습니다. 이 벤이 되고요. 이야기체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걸로요. 사실은 너무 반복이 되면은 이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해석할 때 아예 생략을 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리엔 같은 경우는 이야기체에 나왔을 때는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연결되는 그래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뒤에 나오는 리엔은 우리 ngay, 즉시라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라면을 다른 말로 미안 리엔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 특히 컵라면 같은 거를 미안 리엔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동사 뒤에 리엔이 들어갔죠. 즉시란 뜻이에요. 즉시 먹는 이제 그러니까 면이죠. 그래서 우리 즉석 라면, 즉석 식품 이런 거 할 때요. 미안 리엔, 그래서 라면을 미안 리엔이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네, 바로 끓여서 바로 먹잖아요. 네, 자, 그래서 동사 뒤에 오는 거는 nga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간이나 시간 명사 뒤에 리엔이 나오면 그 기간이나 시간 명사 중에 계속 지속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읽어볼게요. Hổ hỏi là thỏ đi đâu thế? Gấu liền nói thỏ bị ốm rồi. 네, 이게 어린이 동화에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 예문을 한번 볼게요. 호랑이가 물었어요. 토끼 어디 갔어? 네, 다 먹으려고 그러나? 자, 그러니까 곰이 그러자 말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리에는 이 호랑이가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곰이 말했다. 혹은 이 호랑이가 물어본 이 행동 뒤에 연이어지는 곰의 행태? 네, 곰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에는 굳이 해석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리엔도 사실은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하여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자 뭐 이렇게 해석해 주셔도 되고요. 자, 호랑이가 토끼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자 곰이 말했어요.
어깨 아프대. 네, 안 잡아 먹겠다. 네, 이러면 안 잡아 친구다 친구.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용법 보겠습니다. Sau một ngày vất vả, anh ấy nằm xuống là ngái liền. 네. 자, sau một ngày vất vả. 자, 힘든 하루 후에 그는 남송. 자, 남은 눕다라는 뜻이죠. 우리 눕게 되면 몸의 위치가 아래로 가죠. 그래서 남송입니다. 자, 눕자마자 라 눕고 나니까 ngái liền. ngái 하면은 코 고는 거. 코 고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ngái 예요. 자, 바로 코 골기 시작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리는 즉시, 당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용법, 리엔. 시간이나 기간 뒤에 오는 리엔 보도록 하겠습니다. trời mưa mấy ngày liền. 볼게요. 자, 비가 오는데요. mấy ngày, 며칠. 자, 며칠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기간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 리엔이었으니까 그 며칠 동안 계속 지속을 나타내죠. 그래서 비가 며칠 내내, 며칠 계속 비가 내린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문장 볼게요. 야, 무어. 자, 왕이 리엔 자금. 그래서 앞에 뭔가 뭐 얘기가 있었나 봐요. 어떤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회화 본문에서 다음 강에서 회화 본문에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왕이 그래서 자금. 자, 검을 돌려주었어요. 누구에게? 주었던 신거북이에게. 자, 여러분 여기 신거북이는 그 신거북이에요. 아, 새로운 거북이가 아니고요. 신. 네, 그리스 로마 신화할 때 그 신 있잖아요. 갓. 네, 그 신이에요. 자, 그는 신거북이에게 검을 돌려주었고 이 거북이는 란송, 란송은 잠수하다, 가라앉다. 물 아래로, 물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오, 무슨 내용이 나오길래? 네, 일단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전설입니다. 네, 자, 우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고 A, 머이 B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 A, 머이 B 같은 경우도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조건은 굉장히 빡빡해요. A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B 하다라는 뜻이에요. A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B라는 결과는 올 수가 없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여야지만 나는 돼. 뭐 이런 거. 네, 요즘에 이상한 연애 소설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러네요, 제가. 네, 예문 그냥 거슬리셨다면 죄송하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거야만 돼. 뭐 이런 거 할 때요. 자, 고 A, 뭐 B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문장 읽어볼게요. Có cậu, tớ mới học được nhiều điều thú vị.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고 A, 머이 B의 예문을 먼저 본 다음에 해석해 보도록 하죠. 자, 볼게요. Có học mới biết. 자, 이 A라는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B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다. 공부 안 하면 모른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 có uống thuốc. Anh ơi mới ngủ được. 아이고, 어떡하나. 자, 뭐 해야지만 uống thuốc. 약을 먹어야지만 그는 잠들 수 있다. 이 말은 약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 됩니다. 자, 위에 볼게요. 자, 꼬꼬. 자, 네가 있어야지만 내가 비로소 공부할 수 있어. 뭐를? 니우디오 투비. 재미있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 야, 너 진짜 너무 재미있는 거 많다. 내가 너 없으면 이런 거 못해. 네가 있어야지만 재미있는 거 배울 수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친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여섯 번째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어체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대화하실 때, 어쨌든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결론이나 이런 걸 내고 싶을 때, 어쨌든가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 말 베트남어로 어떻게 하나 너무 궁금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 사오티 하시면 돼요. 주 사오티 하면 어쨌든간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간 네, 이런 느낌으로 자, 앞에 있는 거 다 추격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거야 이렇게 할 때요. 네, 주 사오티 보시면 돼요. 주 사오티 주어 공번 동사 형용사. 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위에 문장 읽어볼게요. 자꾸 까먹네요. 자, 주 사오티 호환 kiếm cũng gắn liền với rùa. 네, 자 무슨 내용인지 일단 예문 본 다음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사오티 anh ơi cũng biết sự thật rồi. 어이고, 네, 어찌되었건 그도 역시 biết sự thật, 사실을 알게 되었어. 자, 뭐 이렇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네, 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여러분 이거 아주 유명한 문장인데 아시나요? 베트남어로 이렇게 다 표현한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어쨌든 니들이 뭐라 해도 지구는 돈다. 네, 이 말 너무 유명한 거 아시죠? 베트남어로 dù sao thì trái đất vẫn qua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문장 같은 거 얘기하시면 베트남 사람들이 정말 놀래요. 진짜 베트남어 잘한다. 자, dù sao thì 어쨌든간 그래도 trái đất vẫn quay 지구는 돈다. 자, 그러면 위에 문장 볼게요. Dù sao thì Hồ Hoàn Kiếm cũng gắn liền với rùa. 자, 어쨌든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호환kiếm 호수는 거북이랑 gắn liền
자, 간리엔 한다음에 간리엔 với 하면 뭐뭐에 연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간 호환기의 모수는 거북이랑 연관이 있지라는 뜻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6가지 배웠습니다. 배웠던 거 복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có vẻ, tỏ vẻ, ra vẻ, 형용사. 혹은 여기 형용사 자리에 thích muốn 이런 동사들, 일부 동사들 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có vẻ 하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내 눈으로 본 어떤 정보에 대한 추측을, 불확실한 추측을 하는 게 바로 có vé였죠. 뭐인 것처럼 보인다. 자, 그 다음에 너자랑 너베 같은 경우는 자, 나는 나인데 그 문장의 주어가 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너자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임에 의해서 나는 객관적으로 말하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거고 너베 같은 경우는 그거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고요. 자베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을 한다가 바로 자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동사 배분은 쪽, 러, 너, 단니엔 배웠는데요. 쪽 같은 경우는 그게 고의였든 고의가 아니었든 어쨌든 나는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것에 대한 약간의 후회적인 어감을 뭐뭐 해버렸어 라는 표현으로 했다는 거 배웠고요. 러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게 뭐였다는 거? 실수였다는 거. 너 같은 경우는 이건 양심이 없는 행동이었던 거. 하지만 앞에 콩을 붙여서 나는 양심도 없이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할 때도 쓴다고 배웠고요. 단니엔 같은 경우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나쁜 일 하는 거. 그거 꼬집는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동사 혹은 형용사 뒤에 멋조이 하면은 그 순간에는 지금은 뭔가 다시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도 그 말하는 순간에는 잃어버리고 소실돼 버린 것에 대해 뭐 해버렸다, 먹어버렸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둘이 그때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깜빡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 혹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잠들어 버렸다. 이런 거 할 때도 쓸 수 있는 예문이었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리엔의 여러 가지들 배웠습니다. 자, 동사 배울 때는 이야기체에서 그러자 하여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동사 뒤에 리에는 응아이랑 똑같이 즉시라는 뜻이었고요. 기간, 시간, 명사 뒤에 리에는 그 시간 내내 계속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고 A, 뭐 B, A라는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B라는 결과가 도출된다. A가 있어야지만 B가 된다. 이런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주사우티, 주어, 꿈번, 동사, 형용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뭐 한다 이런 뜻이었죠. 네, 자 그래서 우리 20과 마지막에 문법을 처리했습니다. 자, 이제 회화만 하나 강의 더 들으시면 우리 이 중고급 책을 끝내게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 완주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여러분, 공부는 그래도 계속됩니다. 주사우티. 네, 어쨌든 간 공부는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법을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베트남의 전설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회화 시간에 만나요. 행카플라이.